정빈아, 응? 너는 초보 투자자잖아. 음, 너가 생각하기에 좋은 비즈니스 모델은 뭔 거 같아? 비즈니스 모델, 어떻게 돈 버는지. 기업이 어떻게 돈 버는지? 어,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 결국. 음, 뭐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아? 좋은 거, 그 좋은 게 뭐야? 좋은 걸 파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파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파는 거. 음, 뭐 엄청 중요한 대답을 했어. 음, 그러니까 중요한 거, 음, 좋은 거를 판다는 거잖아. 음, 근데 중요하고 좋은 거를 많이 팔아야겠지. 그 기업의 매출이 100인데 음, 이걸 10밖에 안 팔면 안 되고 음, 여기서 최소한 뭐 한 70에서 80 정도는 팔아야 중요하고 좋은 걸 파는 걸로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할 거 아니야. 음, 그리고 중요하고 좋은 게 뭔지 음, 알아야 되잖아. 음, 근데 요즘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경력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음, 그냥 일단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음, 리포트에서 좋다고 하니까 음, 일단 달려드는 것 같아. 음, 작년에는 그래도 됐어. 음, 근데 올해 지금 어려운 장이 이어진다고 하잖아. 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판단을 잘못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음, 굉장히 어려운 장에서 어려운 투자를 지속하고 손실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 음, 내가 생각하기에 초보 투자자는 BM,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음, 그거 파악하는 게 투자의 초보 시절에는 음, 거의, 나도 초보지만 뭐 80% 이상이라고 봐. 음, 왜냐면 어차피 초보 시절에는 밸류에이션이 잘 안 돼. 음, 모른다고, 잘 음, 경험도 안 쌓여 있고. 음, 근데 비즈니스 모델 파악은 약간 내가 리서치 조금만 하고 음, 관심 있어갖고 사업 보고서 읽으면 된다고. 음, 이건 그리고 약간 상식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음, 판단이 돼. 그래서 투자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BM이 모든 거에 난 앞선다고 생각해. 피터 린치조차 바보도 경영이 가능한 기업을 사라고 했을 정도거든. 결국 BM이 훌륭한 기업이 현금 흐름도 좋을 수밖에 없잖아. 돈을 잘 버니까. 음, 그리고 여기서 현금 흐름이 좋을 때 만약에 우수한 경영자까지 만난다면 음, 이게 자본 재배치로 연결이 되면서 그 자본 재배치는 다시 배당이나 신규 투자 그리고 성장을 위한 재투자로 또 연결이 되겠지. 음, 그럼 이거는 투자자에게 수익으로 연결이 되고 음, BM이 우수한 기업에 BM을 더욱 공고히 하는 사이클, 선순환 사이클을 탄단 말이야. 음, BM이 우수한 기업은 결국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 음, 그래서 BM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음, 근데 흔히 사람들이 BM이 우수한 기업이라고 하면 음, 뭐 해자가 단단한 기업, 독점 기업 이런 걸 뜻하잖아. 음, 많이 생각을 해. 음. 그리고 그 기업 중에 한 가지만 떠올려 봐라고 생각을 하면 너는 뭐가 떠올라? 이마트. 이마트. 난 이마트가 한 주도 없지만 이마트도 좋은 예지. 음, 근데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딱 떠오르는 거는 제도적인 장벽이 있어서 음. 타 기업이 아, 못 들어오는 거를 되게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해. BM이 단단하다. 어, 이렇게 그 제도적 보호 장치가 있는 기업을 떠올리기는 쉬운데 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제도적 보호 장치는 거의 양날의 검이야. 음, 한국전력 생각을 해보면 음, 주식이랑 상관없이 항상 정책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잖아. 음, 뭐 전기료도 그렇고. 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 보호 장치는 그렇게 좋은 BM이라고 보진 않아. 나는. 음, 사람마다 얘기가 다르겠지. 음, 내가 생각하는 우수한 BM은 명확해. 음, 반복 소비가 가능해야 돼. 음, 그리고 소비자에게 음, 독보적인 파워를 갖고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소비재 쪽에서 예를 들 것 같으면 나이키 같은 기업들을 말하는 거야. 음, 소비자가 그 브랜드라면 일단 덮어놓고 좋아하는 기업들 있잖아. 음, 그런 기업들은 경쟁자와의 싸움에서 음, 가격 뭐 이런 거보다는 소비자의 충성도를 무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음, 불필요한 가격 경쟁을 할 필요가 없지. 후발주자들의 강력한 무기가 보통은 더 저렴한 가격이거든. 음, 근데 일단 소비자를 상대로 독보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서 브랜드 파워까지, 이거 보통 브랜드 파워라고 하지? 음,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불필요한 가격 경쟁을 할 필요도 음, 없어. 가격 경쟁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가격만 갖고 경쟁하진 않는단 말이야. 음. 거의 뭐 나이키 줄 서서 들어가던데? 요즘 아울렛 매장 보더라도 나이키 매장 들어가려고 줄 핸드폰으로 웨이팅 서고. 걸고 막 그러잖아. 음. 그 정도로 강력하다. 근데 옆에 아디다스는 왜 줄을 안 서? 그건 난 모르겠어. 또 아디다스도 비슷한 거 아니야? 아니야. 나이키는 고유의 IP들이 많지.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만 하더라도 음. 나 에어조던. 아, 에어조던 같은 경우는 나이키를 통해서 나오잖아. 아디다스가 그런 게 없구나. 그리고 에어포스. 음. 나이키에 이런 라인들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음. 한정판들이 되게 많잖아. 아. 너 나한테 얼마 전에 에어맥스 음. 97 음. 사고 싶다고 그랬잖아. 음. 에어맥스 97 중에서도 특정하게 이쁜 컬러나 한정판들은 사람들이 줄 서서 거기서 텐트 치고 기다린다고. 그거는 나이키의 독보적인 IP, 음. 나이키의 독보적인 소비자 파워, 음. 이거를 말하는 거지. 음. 이게 우수한 BM이라는 거야. 소비자는 이게 얼마든 상관 안 해. 그거 그거를 아니면 안 가져야 돼. 되는 거지. 어, 어. 우수한 BM의 가장 쉬운 예야. 음.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니치 마켓의 챔피언들이 있어. 그 스몰 마켓, 니치 마켓, 대기업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좁은 구멍에 챔피언들이 있다고. 그런 챔피언들을 구성하는, 공략하는 것도 좋은 것들이지. 뭐 예를 들면은 채권 출시업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많아 사실. 상장 기업은 아니지만, 이거 상장 기업은 아닐 거야. 뭐 오토바이 헬멧 만드는 데서 독보적인 기업들이 있고, 그게 BM이 실제로 좋은지 소비자에게 그만큼 파워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는 그 다음의 일이지만 그런 데서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 애들이 우수한 뭐 독보적인 파워를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아주 좋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례로는 유튜브가 있어. 유튜브 보면 컨텐츠를 만드는 공급자 그리고 컨텐츠를 보는 수요자 둘 다 자기 인생을 갈아 넣어갖고 만드는 사람은 만들고 보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갈아 넣어서 보잖아. 그렇지. 지하철 보면 전부 다 하루 종일. 유튜브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있잖아. 맞아. 그거는 공급과 수요 양측에서 규모의 경제가 같이 일어나는 거야. 이거는 엄청난 비즈니스 모델이지. 중간에서 유튜브는 광고, 애들도 엄청 보잖아. 수수료. 이거 수익을 다 빨아가고 있는 거잖아. 이거 얼마나 기업이 컨텐츠 만들려고 용 써도 못 만들어. 주요 기업들의 그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봐봐 처참하지. 보지도 않아 잘. 근데 컨텐츠 자기 인생 갈아 넣어서 만든 사람들 보면 수십만 원씩 찍히잖아. 그치. 이게 곧 양측에서 규모의 경제가 일어난다는 거고 엄청나게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뜻이야.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은 다른 데로 갈 유인이 없어. 왜냐면 수요자가 여기에 많거든 유튜브에. 유튜브 수요자들도 동영상을 보는 수요자들도 유튜브 말고 딴 데 갈 이유가 없어. 공급자들이 다 유튜브로 오거든.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이지. 이런 거를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 초보자에게, 우리 같은 초보자에게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에 굉장히 강력한 특징이 딱 하나 있어. 간단하다. 그리고 직관적이다. 지금 내가 말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게 있었어? 아니. 판단하는데도 강력하고 간단하지. 어. 근데 밖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간단하고 직관적인 것들인데 왜 사람들이 투자 실제로 하게 되면 이런 거를 버리고 진짜 복잡한 거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지.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진짜 초보자. 그러니까 완전 입문자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산업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 이 실제로 있던 얘기야. 근데 나한테 갖고 오는 종목들 보면 진짜 어려운 종목이야. 물론 그 종목이 좋을 수도 있고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지. 근데 그거랑 별개로 비즈니스 모델 판단하는데 어렵단 얘기야. 예를 들어서 어떤 반도체 장비사야. 그걸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야, 너 이거 이거 뭐 왜 투자하려고? 그러니까 어디에 납품하기로 한 계획을 자기가 들었대. 어디서 들었는데? 그러니까 투자자들 막 수백 명씩 모여있는 단톡방이 몇 개 있어. 수천 명 막 들어가 있는데 그런 데서 그 회사가 퀄 테스트를 통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야. 수주가 나온다고. 너 이거 뭐 해서 돈 버는 회사인 줄 알아? 그러니까 모른대 그거는. 근데 좋대. 그게 나오면 수주가 얼마 나올 거래. 이런 거는 그 회사의 BM이 뭔지 핵심 경쟁력이 뭔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표면적인 것만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 어려운 투자라고. 이런 게 쉽고 간단한 투자야. 의외로 쉽고 간단하네. 내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은 다 이런 주식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 그리고 이런 주식들이 꾸준한 성장이 가능해. 그러니까 치고 빠질 필요 없이 꾸준하게 존버해도 되는 종류의 주식들은 이렇게 간단하고 직관적이고 우수한 BM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나 하나 물어볼게.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엄청나게 좋은 BM이지. 미친 듯이 좋은 BM이지. 근데
지금 비싸? 이거는 미국 주식이니까 내가 말할 수 있는데 어. 스타벅스는 작년에 그 코로나 때문에 음. 무너졌잖아, 시장들이. 그때 내가 미국 주식을 좀 샀었거든. 원화를 헐어갖고 미국으로 좀 보냈어. 그때 샀던 주식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야. 스타벅스는 수익이 많이 났어, 그래갖고 지금도 보유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우수한 BM을 얘기를 할 때 판단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그거는 뭐 나중 얘긴데 이 BM의 성장성을 보고 그 성장이 충분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만 있다라고 치면 전국 팔도에 다 있으면 더 이상 성장할 게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져서 음. 그렇게 된다면 수출이 가능한지 아니면 전국 팔도에 아직 없는지. 그래서 미국이 좀 유리하다는 거야. 왜냐면 미국은 자기 자국 내에서만 퍼져도 상당한 그게 있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어쨌든 아주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지. 그런 의미에서 이마트를 사야 돼. 이마트 스타벅스 코리아 인수했죠. 스타벅스 코리아 인수했지. 그거는 내가 노코멘트 할게. 여기서 뭐 이마트 좋다 나쁘다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할 수 없지. 근데 이마트 BM 자체는 나는 좋다고 생각해. 만약에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만 있는 BM이다라고 하면 별로라고 생각해. 근데 온라인도 있고 뭐 스타벅스도 있잖아.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 아니 나 이마트 한 주도 없어. 근데 내 이마트 산다 이런 얘기 아니야. BM이 괜찮다는 거지. BM이 괜찮다는 거지. 투자를 하려면 BM뿐만 아니고 밸류에이션의 여러 가지를 봐야지. 근데 어쨌든 나는 좋은 BM을 가지고 있다. 좋은 BM을 가지고 있다. 간단하고 그리고 이 간단하고 직관적인 거에 강점이 뭐냐면 투자가 잘 안 됐을 때 이게 시장이 떨어져서 투자가 잘 안 된 건지 아니면 회사가 망가져서 투자가 잘 안 된 건지 판단을 해야 되거든. 그치. 주식이 떨어지면 세 가지밖에 없어. 보유하거나 팔거나 더 사거나 이거밖에 없다고. 그런데 판단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내가 이 회사 BM에 대해서 몰라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야. 회사 BM에 대해서 알고 있다. 믿을 만한 구석이 없는 거지. 그렇지. 비빌 언덕이 없는 거야. 떨어질 때 손잡을 손잡이가 없는 거야. 그 판단이 돼 있으면 회사가 망가지지 않고 시장이 망가진 거다라고 하면 더 사겠지. 그리고 그런 판단이 돼야 나중에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치. 그러려면 초보자에게는 간단하고 직관적이어야 리뷰가 가능해. 이 간단하고 직관적이지 않으면 도대체 뭐가 뭔지 몰라. 이게 뒤에 말할 내가 싫어하는, 내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BM이랑 연결이 돼. 나는 BM 중에 싫어하는 BM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 근데 그 중에 딱 한 개만 꼽자면 의존성 있는 BM을 되게 싫어해. 이게 뭐냐면 매출처가 하나라든지 매출하는 통로가 하나라든지. 예를 들어서 제품은 좋은데 매출하는 통로가 이마트 하나밖에 없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마이너스인 거야. 그리고 매출을 일으키는 그 매출 아이디어의 원천이 경영자 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그룹에만 집중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나는 영업 실적이 좋고 수익성이 좋아도, 그러니까 사업의 수익성이 좋아도 비즈니스 모델로는 나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 예를 들어서 영업 실적이 너무 특정 직원이나 특정 부서 혹은 특정 그룹에 의존하는 기업은 굉장히 불안하지. 그 사람은 언제나 이동할 수 있고 생각이 바뀔 수가 있고 뭐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병이 들어서 죽을 수도 있잖아, 그 사람이. 이런 거는 너무 변동성이 심하고 내 그 경로를 예측할 수가 없어. 이 BM을 꾸준히 믿고 따라가기가 너무 약해. 사람에 좌지우지 되는 기업이면. 그리고 또 이런 거의 특징이 기업이 흔들리고 경영 실적이 안 나오면 사람에서 나오는 거는 이게 뭐가 문제인지 파악이 어려워. 이게 BM이 망가진 건지 그 사람 때문에 일시적으로 흔들린 건지 이게 파악이 진짜 어렵다고. 그러면 진짜 어려운 BM을 왜 굳이 선택해야 되는지. 좋은 것들 놔두고. 이거 어려운 거 붙어갖고 이겨야지 내가 수익을 얻는 건 아니거든. 내가 아는 것만 하면 돼. 그리고 이런 의존성 BM의 또 다른 대표적인 게 협력사 비즈니스야. 협력사라고 들어봤어? 아니, 뭐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만들면 삼성전자가 핸드폰 부품서부터 원료 조달까지 다 하는 게 아니야. 그 주요 안에 이제 부품들은 다른 협력사들을 통해서 만들고 그 주요 협력사는 그 협력사의 협력사를 통해서 또 부품을 조달하고 그렇게 하지. 나는 이 협력사 비즈니스를 좋아하지 않아. 옛날에 이런 거에서
아주 혼을 많이 났어. 그래. 많이 나본 경험이 있어. 내가 손실을 보고 매도하진 않았지만 응. 시간 대비해서 기회비용이 많았고, 음. 그리고 이 협력사 모델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CR이야, CR. 단가 인하. 아, 서로 죽이기 아니야? 그거보다는 원청사 입장에서 원청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협력사가 돈을 뻥뻥 벌어가게 놔주지 않지. 자기가 돈을 못 버는데 협력사가 돈을 많이 벌어? 음. 야, 너 그거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단가 인하. 우리 너 거 사주는 대신에 그러니까 단가 이만큼 이상 못 줘 하고 인하를 해버려. 이게 진짜 무서워. 이건 소리 소문도 없이 나오거든. 그래서 내가 웬만해서는 반도체 분야 말고는 협력사에 투자를 하지 않아. 그리고 매출 자체도 너무 원청사 업황에 좌지우지되고 원청사 의지에 따라서 매출이 왔다 갔다 해. 원청사 입장에서는 벤더사들, 협력사들 기강 잡는다고 매출을 여기 줬다 저기 줬다 한다고. 그래도 되는 제조업이면. 반도체는 그런 게 안 되지. 근데 제조업이면 그런 게 많아. 그래서 나는 협력사 이익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 의존성 BM이라고 판단을 해서 투자를 안 해. 그냥 아예 제끼고 생각을 해. 그냥 뭐 간단하고 좋은 것들 많은데 굳이 그런 거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이게 코카콜라. 코카콜라 좋은 BM이지. 옛날부터 좋은 BM이었어. 그래서 주가도 꾸준히 역사적으로 많이 올라왔고, 뭐 그런 BM들 우리가 아는 그냥 좋은 BM이라고 하면 미국 시장에 있는 경우가 많아. 맞네 뭐. 이제 맞네 뭐라고 하는데 그거를 실제로 담으려면 좋은 가격이 따라와야 되는 거지. BM만 갖고 사도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BM 좋으면 조금 비싸게 그러니까 완전 개거품에 사면은 안 되겠지만 조금 비싸게 사도 존버하다 보면 어쨌든 막 꾸역꾸역 오르긴 해. 오르긴 해. 그래서 BM이 중요해. 초보자들이 내가 판단의 80%가 BM이라고 한 이유가 그거야. 시장이 좋을 때는 이 BM이 눈에 안 들어오지. 왜냐면 뭐 개나 소나 막 다 오르니까. 근데 시장이 깨지고 그러면 너가 얼마 전에 엄마들 만난 자리에서 엄마들 주식 왜 이렇게 내리냐고 막 걱정이 태산이었다며. 막 물타기 하려고 들어갔는데 뭐 안 됐다. 망했다. 그 사람들 판단을 못 하잖아. 내가 들어보니까 투자한 회사들의 그 BM이 쉬운 BM들이 아니야.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판단이 안 되는데 강세장은 그래도 된다고. 근데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시험하는 순간은 반드시 와. 하락장, 조정장은 반드시 온다고.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내가 잘 아는 간단하고 확실한 BM을 가진 기업들로 포트를 채워놓거나 후보로 군을 만드는 게 도움이 되지. 아까도 말했듯이 모든 산업의 BM을 전부 다 알 필요는 없어. 내가 아는 진짜 완전 초고수 투자자, 그분도 자기가 좋아하는 BM을 집중 공략을 해. 싫어하는 건 아예 그냥 버려.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야. 그래서 자기가 이해 못하면 아예 버리더라고. 그래도 거의 외계인급의 아웃풋을 찍어. 그러니까 간단하고 직관적인 것들 위주로 우리가 잘 해야지. 아는 것 같은 느낌이랑 아는 거랑은 아예 달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면 메타인지. 메타인지 아는 거 같은 거랑 아는 거는 점수로 딱 나오잖아. 그치. 시험 풀고 점수 매기면 바로 나와. 근데 주식 투자는 그게 바로바로 점수로 안 나오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더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BM이 대부분이다. 아주 중요해. 오케이.